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여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다고 한다면 어때요? 어려우셨나요? 제가 조금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는 편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어려우셨다면 이번 시간에 복습 겸 한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페이지를 한번 잘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보충 플러스 알파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파일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열었던 파일들은 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팅을 먼저 조금 더 수정을 해줄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우리가 지금 DDD라는 이 파일에다가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게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폴더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명은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리네임 있죠. 단축키로는 F2번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녹화를 틀고 있는데 이 녹화가 F2번 누르면 종료돼서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폴더를 우리가 보통 자바스크립트를 여기다 까니까 JS라는 폴더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JS라는 폴더로 변경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펠링 틀렸던 펑션 파일을 일단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가 여기 잘못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호출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이 부분.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JS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럼 저장. 자, 이제 이 파일은 그냥 두고요. 이 파일은 그냥 두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파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자, 새로운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뉴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번엔 뭐 특별하게 이름을 지어주진 않고 그냥 test2.html이라고 저는 지을게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름을 지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html 엔터 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외부 파일을 참조를 해야 되는데, 자, 외부 파일 참조를 해볼까요? 일단 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고 경로를 지정하는 거 그때 뭐라 그랬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네, src죠. 이게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럼 우리 대문자 js 슬러시 test2.js 만들지도 않은 파일을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선언을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깔끔하죠. 자, 그러면 이 JS 폴더에 다시 오셔서 지금 이 파일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새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new 파일 test2.js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엔터. 자, 여기서 이제 또 퀴즈. 이렇게 하면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죠. 네, 못 읽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어떤 작업들을 해줘야 돼?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면 다행인데 안 나셔도 따라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잘 테스트가 되는지, 실행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럴 땐 로그를 한번 찍어보면은 빠르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로그를 출력을 하고 test2html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est2html 폴더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폴더를 하나 자바스크립트
저는 요 test2 파일이죠. 요 파일. 자, 그래서 얘를 뿅 하고 누르면 다른 창에서 실행이 됐는데, 자, 개발자 도구 켜야 되겠죠. 로고 창을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콘솔 창을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DDDD라고 출력이 됐으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맞죠? 이 콘솔 창으로 우리 콘솔을 찍으라고 했으니까. 스크립트 보면은 여기 콘솔 창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라 라고 우리가 명령을 줬고, 그 스크립트 파일은 어디 있어? HTML 파일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걸 이제 로그가 잘 찍히는 걸 보니까 이제 잘 출력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세팅. 이제 자바스크립트 수업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딱 대기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던 것들을 살짝 뭐 응용하면서 복습하는 차원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뭘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기 이렇게 버튼을 두 개를 만들 겁니다. 버튼을 두 개를 만들고, 이 왼쪽 버튼을 누르면 경고창이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겠지만 또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도를 많이 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전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화면에다가 너무 어설프게 만들면 안 이쁘잖아요. 자, 그러니까 좀 꾸미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div라는 태그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이 태그는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할 거예요.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할 거고, 이제 버튼 두 개를 여기다 띄울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띄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부모 역할만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input이라는 거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input. 그 다음에 value 1에다가 버튼 1, 01이라고 할 거예요. 01. 그 다음에 얘를 복사, 뿅. 그 다음에 버튼 02라고 해주는데, 지금 여기 타입을 보면 이 input이라는 태그는 뭐 그 대부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많이 쓰실 거예요. 뭐 데이터 전송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태그인데, input이라는 태그는 특이하게 이 타입에 따라서 얘가 다 달라져요. 모양도 달라지고 기능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가 있는지는 다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구나, 저 타입이라는 걸로 얘는 속성이 바뀌는구나, 그리고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글자를 지금 지웠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딱 누릅니다. 뿅. 자, 그러면 자동 완성들이 쫙 뜨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인풋에서 지원하는 속성 값들이 여기 쫙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버튼이라는 걸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버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튼이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냈어. 자, 그럼 이게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잘 실행이 되는가? 새로 고침 누르면 이렇게 버튼들이 두 개가 잘 뜨는 게 보일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 버튼만 너무 두 개 있으면 썰렁하니까 여기 뒤에 백그라운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꾸미는 작업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일 태그를 불러야 되겠죠? 스타일 태그를 부르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또 호출을 해야 되겠죠? 이 이름을 카톡을 해결하고 왔습니다. 자, 여기 클래스명을 헤더라고 할게요. 헤더. 자, 그럼 이제 헤더를 여기다가 CSS에다가 호출해서 써야 되겠죠. 얘를 여기다가 불러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부르는 거 뭡니까? 헤더라고 부르면 되죠. 이렇게 복사해서 헤더, 그리고 가로 열고. 자, 지금 딱 마침 에러가 나줬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CSS가 글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종종 자주 그러는데 이럴 때는 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껐다가 킵니다. 자, 그럼 색깔이 들어갔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헤더한테 색깔을 줄 건데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게요. 오렌지라는 색깔을 얘한테 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아, 저 인간은 자꾸 왜 이렇게 색을 이렇게 영문으로 이렇게 써서 쓰나? 일단 이게 빠르게 적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게 답니다, 사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색을 다양한 색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걸 일단 알려드릴게요. 일단 16진수로 쓰는 방법이 있고 RGBA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네이버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네이버로 가볼까요? 자, 네이버로 가고 거기서 RGB 색상표라는 게 딱 뜨네요. 예, 요걸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 색이 있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색깔을 쓰고 싶어. 그럼 요게 16진수 코드예요. 이게 16진수 코드고 RGB 코드는 요겁니다. 여기 적혀 있죠. 요거 RGB 코드. 그다음 이게 16진수 코드.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얘를 복사를 합니다. 얘를 선택을 했으면 복사를 뿅 컨트롤 C 눌러. 자, 그런 다음에 어디다 넣어줘? 여기다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해당 색이 거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새로 고침. 짠!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높이 값을 지정을 안 해줬거든요. 자, 그래서 높이 값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0픽셀만 줘볼게요. 50픽셀. 자, 픽셀이라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픽셀은 점이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개면은 50개의 점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높이가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많이 만드시다 보면은 감이 잡히실 거고 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공부 계속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시는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완벽하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50픽셀 정도 할 거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보시면 안 되죠. 아, 제가 여기 점을 안 찍었네요. 네, 클래스 호출을 해야 되니까 여기 점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죠. 아마 요 50픽셀 안에도 아마 들어갔을 건데 제가 아까 그 틀린 거를 확인을 미처 못했네요. 네, 이렇게. 근데 50픽셀로 할게요. 50픽셀로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들이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왼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는 거를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이렇게 딱 오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위아래 정렬이 안 됐잖아요. 위아래 정렬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 일단 어거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헤더에 있는 이제 인풋 태그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헤더 안에 있는 인풋 태그한테 명령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진 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기능인지 다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CSS나 이런 거는 그냥 따라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반응이 웹 퍼블리싱 수업 때 자세하게 더 배우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따라만 하십시오. 그래서 한 20픽셀만 일단 마진 탑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짠! 근데 20픽셀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10픽셀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13픽셀로 하죠. 네. 일단 뭐 어거지로 맞춘 기운이 살짝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기능들을 더 많이 배우시면은 이게 자동으로 탁탁 맞추는 거 이런 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코드가 여기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거지로 맞춘 겁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좀 간격이 조금 벌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어거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마진 라이트 10픽셀 주도록 할게요. 아, 더 벌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숫자를 늘리면 되겠죠. 한 30픽셀. 예, 좀 멀게 하죠. 멀게 누르기 편하게. 예, 이 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버튼을 어거지로 좀 맞춰놓고 저장하시고요. 저장은 습관적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지 않아요. 열심히 코드 써놓고 휙 날리면 그냥 끝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버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자가 필요합니다. 선택자를 일단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저는 id라는 선택자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id, 얘는 버튼이니까 bt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id에다가도 이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어떻게 돼? 버튼 02. 예,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HTML 페이지에서는 모든 작업이 끝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페이지로 넘어오셔가지고 작업할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내가 어떤 기능을 넣든 기능을 바건 어떤 행동을 자바스크립트에서 할 거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뭘 해야 돼? 변수 선언을 해야 돼. 왜? 얘는 바로 HTML 태그를 읽지 못하니까 야, 나 HTML의 얘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쓰게 해줘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선언. 변수 선언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자, 변수 선언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바라는 걸 명칭으로 써서 변수 선언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도 버튼 01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름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으니까 저는 001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간혹가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디명이랑 변수명이랑 똑같이 하니까 얘가 얘 아닙니까?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할게요. 아이고, 여기 는이 왜 들어갔죠? 예, 이거 빼고 여기다 는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문서에다가 이제 변수 선언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다큐먼트 get element by id죠. 그 다음에 뒤에 세미콜론 딱 똑바로 찍어주시고 id 뭡니까? id bt 01이었죠. 01 bt 01이었죠. 확인. bt 01 모르겠으면 그냥 컨트롤 CV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도 변수 선언해야 되겠죠. 버튼 bt002에다가 bt01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클래스명으로 하는 것도 했으니까 이미 배웠었죠. 근데 우린 id로 지금 선언을 했으니까 id로 변수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이거를 모두 코드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테스트를 하면은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그 다음에 에러가 너무 많아지면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코드를 짜는 연습을 하실 때는 하나씩 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콘솔 창 여기 만들어 놨으니까 이 콘솔 창을 한번 띄워보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띄고 이렇게 콤마, 자, 이렇게 출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자, 여기 눌러보시면은 id 01이랑 02랑 지금 둘 다 지금 객체로 선택이 됐죠. 네, 객체로 잘 선택이 된 게 확인이 됩니다. 이 버튼들을 지금 로고를 찍으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콘솔 로그가 로고를 찍어봤더니 인풋 태그랑 인풋 태그 얘네 두 개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거야 라고 이제 인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변수 선언은 끝났고 이벤트를 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 한다 그랬죠?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뭐 한다 그랬죠? 첫 번째 버튼은 얼렛을 띄울 거고 두 번째 버튼은 어떻게 한다고? 네이버로 연결할 거고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라는 이제 동작을 변수를 선언해 줬으니까 이제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 돼? 자, bt001한테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 돼. 얘한테 얘 안에 있는 add 이벤트 리스트 너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자, 이게 이제 클릭 이벤트라 그랬죠. 클릭 이벤트.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코드 적을 때 제가 이렇게 주석 처리 반드시 하라 그랬어요. 클릭 이벤트. 물론 온클릭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온클릭이나 이거랑 똑같고 그 뭐 기능 차이가 별로 없고 오히려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애드 이벤트 리스너를 그냥 쓰시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키보드 세팅이 안 맞아가지고 따까닥따까닥 거려가지고 잠깐 키보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뭐 들어간다 그랬죠? 파라미터 값으로.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 어떤 행동을 할 거나 어떤 행동을 할 거야. 나 클릭이라는 거 할 거야. 그럼 여기다 클릭
클릭이라는 행동을 할 거고, 그다음 콤마. 클릭하면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여기다 함수가 들어가. 함수는 어떤 행동들의 집합이라 그랬죠. 행동들의 집합. 함수는 그냥 변수는 내가 어떤 특정한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라고 한다면, 함수는 동작들을 집어넣는 거야. 누가 그 배트를 들고 야구 공을 쳤다, 친다, 던진다, 받는다, 이런 행동들이 있죠. 이런 뭐 비율을 따진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행동들을 여기다가 이제 담을 수 있어요. 함수라는 건. 그래서 함수도 포괄적으로 보면 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작들을 모아놓는 변수. 그게 함수다. 예, 그래서 여기다 함수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다 함수명을 써줘도 되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써줘도 된다 그랬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쓰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차이점은 이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펑션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펑션 네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클릭하면 얼렛이라는 애가 띄워야 되니까 얼렛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얼렛. 이 얼럿이 이제 실행이 되면 얼럿이 나오겠죠. 아, 그럼 얼럿 헷갈리는데 얼럿스라고 할까요? 이게 또 단어가 똑같으면 헷갈리니까 그냥 조금 다르게 하려고 그냥 S 붙였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왜 붙였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얼렛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01이라는 애에 클릭을 하게 되면 얼럿스라는 애를 실행을 시켜줄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 로그를 찍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그라 이거를 되게 자주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실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 안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실행은 안 돼. 무조건 어떻게 할 때? 클릭이 됐을 때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검증할 수 있어? 클릭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띄었을 때는 프로그램이 그냥 지금 작동을 하는구나. 왜? 얘가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니까. 맞죠? 응? 맞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여기 함수에다가 콘솔 창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얼럿이라는 안에 함수 안에 갇힌 거란 말이야. 얘 혼자 스스로 동작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얘는 없어. 혼자 동작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절대. 그럼 누가 실행을 시켜줘? BT001이라는 애가 클릭이 되면은 그때 얼럿이라는 애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얘가 이제 동작을 딱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얘를 띄워놓으면 또 말이 안 되니까 클릭했어요. 이렇게 알려주자고요. 자,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럼 새로 고침 F5 눌러서 자, 클릭을 겁나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클릭을 했어요 라고 엄청나게 얘가 비명을 질러대죠.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하신 겁니다. 굿! 이제 여러분들은 클릭 이벤트를 이제 마스터 하신 거예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클릭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 끝난 거예요. 이제 클리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이제 클릭으로는. 자, 이제 응용이 살짝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응용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이 수업 방식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동작하는 것들을 배우는 게 더 재밌고 흡수가 빠르더라고요. 왜? 즉각적으로 신호가 오니까.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기초가 부실해. 근데 기초부터 탄탄히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게 돼. 그래서 뭐가 먼저냐라고 저도 또 말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강좌가 막 마음에 안 들고 자바스크립트에 이해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 다른 강좌를 많이 들으셔도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걸 들어야죠. 네. 하지만 이걸로 제 수업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아주 잘 따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되게 못하는 편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클릭 마스터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버튼 클릭 마스터를 하러 가볼까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얼럿을 안 띄웠군요. 얼럿을 띄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얼럿을 띄우기 위해서 얼럿을 띄우러 갑시다. 자, 그럼 얼럿을 이렇게 띄우러 갑니다. 자, 그럼 뭐라고 띄워야 되나요? 자, 클릭 마스터 했다. 여러분들이 클릭 마스터 한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자, 1번 딱 눌러 자, 그럼 이제 클릭은 여러분들 마스터 하신 겁니다. 자, 이제 02번. 이번 클릭하는 건 이제 껌이겠죠? 어떻게? 자,
얘를 어떻게? 얘를 복사 이렇게 딱 해. 자, 그런데 방식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이 얼레스를 지우고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직접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직접 써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직접 써도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직접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코드가 확실히 줄어드니까 좋죠. 자, 그런 다음에 일단은 여기다가 한번 그 우리가 해보자고 했던 거,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이동하는 거 뭐였었죠?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로케이션이죠. 네, 로케이션. 좀 훌륭하십니다. 로케이션.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뭐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http // 그 다음에 www.naver.com입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게 S가 붙는 홈페이지가 있고 안 붙는 페이지가 있는데 뭐 접속 환경에서는 또 비슷하지만 보안상의 문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S가 붙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은 보안이 좀 더 훌륭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안 붙었으면 보안은 살짝 취약한 홈페이지 내가 취약한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마스터 하실 거고요. 지금은 클릭 마스터 하는 시간이니까 클릭에 집중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어쨌든 로케이션을 딱 눌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어쨌든 이제 02번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틀렸어? 틀린 거 찾은 사람? 여기 2번.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1번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2번을 클릭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 2번인지 1번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잘 확인하시고, 자, 그럼 여기 다 됐죠? 문제 없죠? 완벽합니까? 확인해 보세요. 다시. 자, 저는 완벽한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02번 버튼을 딱 눌러 빡! 완벽하죠? 성공. 이제 여러분들은 클릭 마스터 했습니다. 진짜 끝났어.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여러분들 마스터 한 거 같죠? 자, 그러면 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는 외부에 있는 함수를 갖다 쓴 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표현 방식은 전통 프로그램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이해를 돕고자 하는 방법이니까, 어디 가서 우리 알려준 사람이 그렇게 하던데요 그러면 저도 욕먹고 여러분들도 욕먹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저는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비유법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가 이제 가로가 우리 마을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마을. 자, 우리 마을이에요. 우리 마을인데 지금 여기 얘는 호출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병을 쓴 거지. 저기 싸움 잘하는 애가 옆 마을에 살아. 그래서 옆 마을 친구한테 야, 일로 와. 우리 도와줘. 얼러스라는 애가 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걔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얼러스라는 걸 네가 좀 띄워줘야 되겠어. 클릭 마스터 했다라고 뻥치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함수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오케이 내가 해주겠어. 그래서 동작을 한번 해준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 여기는 가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적혀 있죠. 동네야, 동네. 동네. 여기는 이제 외부 옆집 아이, 여기는 우리 동네. 우리 동네가 와서 직접 로케이션 네이버 페이지 띄워준 거야. 차이점이 다른 거예요. 얘는 옆 동네 친구를 불러다가 쓴 거고, 얘는 제가 직접 한 거지. 한마디로 우리 동네를 썼거나 직접 한 거거나 하여튼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방법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역 함수가 있고 전역 함수라는 게 있어요. 지역 함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동네고, 전역 함수는 옆집에 막 불러올 수 있는 거야. 그 옆집에도 불러올 수도 있고 저 옆집에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불렀던 애를 다른 애가 또 불러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누구나 불러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얘는 내 가로가 우리 동네라 그랬죠. 우리 동네 안에서 혼자 실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애가 불러갈 수가 없어. 얘는 다른 애가 절대 불러갈 수가 없어. 얘는 무조건 우리 동네에서만 움직이는 애야. 방콕 하는 애죠. 어디 못 가, 딴 데로.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가
단독적으로 혼자 선언이 돼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지금 여기서 호출도 했지만 다른 애가 호출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애가 얘를 또 똑같이 또 불러다가 똑같은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야. 야, 너 거기서 클릭 마스터 했다며? 우리 동네 와서도 클릭 마스터 해줘.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탁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그럼 얘를 좀 헷갈리니까 얘를 좀 이렇게 내립니다. 얘는 그러니까 별도의 용병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하나의 별도의 그룹을 혼자 갖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또 테스트 해보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좀 조작이 필요합니다.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이라는 버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3번 03번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도 03번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해 됐죠?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별거 없고 다시 여기로 와서 똑같이 얘를 호출을 하는데, 자, 아까와 다르게 얘도 이제 03번이죠. 03번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 얘를 불러와 라고. 얘도 똑같이 불렀잖아, 그쵸? 얘도 불렀고 얘도 불렀어. 그러니까 얘는 혼자 가만히 있다가 부른 데에 가는 거야. 그냥 여기서 1번이 불렀어? 그럼 1번한테 가서 도와주고, 3번이 불렀어? 그럼 3번한테 가서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돼도 뭐 크게, 잠깐 에러가 났죠? 에러가 왜 났을까? 아, 이거 지금 빨리 찾아보세요. 에러 왜 났을까요? 제가 떠드느냐고 저도 파악 못했습니다. 자, 변수 선언 안 했죠. 네, 없는 변수. 야, 너 003번 없는데 자꾸 뭔 소리 하는겨? 라고 에러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그쵸? 003번 없는데 003번 클릭하겠다고 얘가 지금 막 있지도 않는 애를 지금 있는 척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화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팍 나고 빨간색 줄 쫙, 빨간 펜 딱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됐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럼 1번 눌렀을 때 클릭했어요. 클릭 마스터 했죠? 자, 그러면 3번 눌렀을 때도 클릭 마스터 했어요. 그렇죠? 로고도 똑같이 뜨고 기능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2번은 얘 혼자 지금 동네 친구를 써가지고 이렇게 네이버 페이지 가는 걸 썼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다른 애를 지역에 있는 친구를 쓴 거고, 얘네는 저 바깥에 있는 친구를 불러다가 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차이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선언해서 호출해서 쓰는 방법과 아예 이거 호출하는 부분에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거는 다르다. 근데 난 무조건 얘는 이 기능밖에 쓰지 않는다, 어디 가서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이게 좀 더 효율적이죠. 코드도 간편하고. 그런데 이 기능이 여러 군데서 많이 쓸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역 함수를 쓸 수 있게끔 미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고 만들어 놓으시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지금은 이게 사실 뭔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따라 써도 작동만 되면은 다행인데, 어쨌든 이게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반복 학습으로 오프라인 때 아주 죽도록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2 HTML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뭘 해볼 거냐면 조금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박스를 하나씩 만듭니다. 이 친구들은 처음에 다 검정색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1번째 박스를 클릭을 하면 얘는 빨간색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를 누르면 얘는 파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를 클릭하면 얘는 노란색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에 초기화라는 버튼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초기화라는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 다시 검정색으로 다다닥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오프라인이었으면 다시 했겠지만 온라인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되돌려 보세요. 하여튼 그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박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위에 박스 이렇게 버튼 3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밑에서 만들면 좀 헷갈리니까 다시 또 한번 부모를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HTML 태그로 와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 div 헤더를 만들었으니까 다시 div로 만들게요. div.
자, 이번에는 섹션이라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div 3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iv 3개. 복사하기 편하게 당겨서 이렇게 만들고 복사 땅땅땅. div 3개.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을 지어줄게요. 박스예요. 박스. 그리고 이번에는 클래스명으로 해볼게요. 네, 클래스명으로. 자, 그 다음에 div 태그 하나 만들고요. 이건 리셋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요. 자, 일단 섹션이라는 애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명 섹션을 불러옵니다. 클래스명 점이죠. 섹션이라는 애를 불러오고, 자, 이 섹션한테 명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넓이값 필요 없고 높이값 지정을 해줄게요. 높이값은 100픽셀로 할게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 위에 색깔이랑은 달라야 되니까 이건 스카이 블루로 하겠습니다. 스카이 블루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실행. 잘 나오는지 확인. 항상 심심할 때마다 확인. 어디 갔니? 실행 파일이 어디 갔나요? 실행 파일 여기 있네요. 그래서 테스트 02를 실행을 해서 자, 실행이 됐죠? 자, 그럼 제대로 파란색이 딱 뜨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뜨십니까? 굿굿.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박스를 빡빡빡빡 3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박스가 만들어져 있네요. 독스라고 했네요. 박스인데. 네, 박스. 자, 박스를 만들 건데 박스에 이제 높이값 지정을 해줘야 되고 무조건 넓이 높이를 지정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일단 그래, 넓이부터 지정을 할게요. 넓이부터 80픽셀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높이도 만들어 줍니다. 높이도 80픽셀. 그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는 기본은 블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블랙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따라 하십시오. 이번에는 다른 수업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스크립트 수업에서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계속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텍스트 라인, 얘는도 마찬가지로 센터로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여기다 위에다가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실행. 자, 그럼 박스가 정리 따닥 됐죠. 자, 얘네들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죠? 지금 위에 탁탁탁 붙었으니까. 자, 그래서 얘 내려오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마진 탑으로 줘도 되고, 마진 탑으로 일단 강제로 맞추도록 할게요. 이거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추 맞죠? 예,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간격 사이 벌리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는 마찬가지로 마진 라이트를 주면 됩니다. 마진 라이트. 얘도 마찬가지로 30픽셀. 자, 이렇게 주면은 적당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딱딱딱 누르면 이제 색깔이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리셋이라는 버튼을 또 만들어준다 그랬죠? 자, 그럼 리셋 버튼까지도 만들어 놓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리셋이라는 애도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여기다가 셀클로 찍고 점 찍고 리셋.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저는 얘를 이렇게 일렬로 여러분들 쓰셔도 돼요. 나중에 작업하실 때 이렇게 일렬로 쓰실 테지만 저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 하나당 가독성이 좀 좋으려고 이렇게 쓰는 거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똑같이 쓰셔도 되고, 코드 낭비다, 코드 줄의 낭비다 그러면 이렇게 일렬로 쓰셔도 됩니다. 어디까지 했죠? 리셋. 예, 리셋을 만들다 말았죠. 자, 리셋에다가도 높이값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높이값 30픽셀만 할게요. 30픽셀만 하고,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의 컬러 값을, 글자 색이죠. 글자 색깔을 레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볼드를 폰트 웨이트가 이제 두껍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드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얘가 지금 30픽셀이니까 15픽셀. 그 다음에 얘 라인 헤이트를 30픽셀. 글자색이 안 적혔죠? 왜냐면 아무것도 안 적었으니까. 자, 여기다가 리셋이라고 적을게요. 리셋. 자, 그 다음에 텍스처 라인 센터 안 적었죠? 텍스처 라인 센터. 이게 지금 너무 빠르시잖아요? 너무 빠르시잖아요? 그럼 천천히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 속도에 조금 적응을 하셔야 돼요. 아마 저는 나중에 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어떤 걸 뭐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천천히 하나씩 하다 보면은 세워라 내워라 아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영상 2번 돌려보시면 되죠. 그쵸? 자, 이렇게 리셋 해놓고 실행 버튼 누르시면은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여기서는 스페이스바가 먹히니까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이렇게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얼마 안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 이거 띄어쓰기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잘 쓰진 않지만 쓰는 것도 비추하지만 어쨌든 지금 띄어쓰기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띄어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사이에요. 이거를 쓰시고요. MBSP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MBSP.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딱 찍어주는 거죠. 자, 요게 뭐야? 띄어쓰기 한 칸입니다. 띄어쓰기 하기 엄청 어렵죠? 얘를 다다닥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버튼 인척을 해야 되잖아요. 버튼 인척을 해야 되니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가락 모양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런 작업을 조금 여기서도 해볼게요. 여기서도 커서라는 게 있습니다. 커서. 거기서 포인터를 할게요. 포인터. 이렇게 포인터라고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죠? 제대로 바뀌죠?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추석 처리해요. 또 추석 처리 하셔가지고 이거는 뭐 마우스 모양 바꾸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좌우 정렬, 좌우 가운데 정렬. 이게 뭐냐면 글자 라인 지정. 글자 라인이라고 한다면은 글자가 예를 들어서 칸이 이렇게 있는데 글자 한 칸씩 이렇게 한 칸씩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줄에 바로 여기 밑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더 크게 해주면 여기서 쓸 수도 있잖아. 그 다음 줄이. 그죠? 그 다음 줄이 여기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라인 헤이트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 헤이트가 여기가 30픽셀이다. 그러면 여기서 30픽셀씩만 이렇게 쓰다가 그 다음에 여기 쓰는 거예요. 바로 밑에 쓰는 게 아니고. 이해됐죠? 이해 안 되셨으면 어쨌든 그냥 넘어가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글자 크기 지정. 그 다음에 이거는 글자 색 지정. 그죠? 이거 뭐야? 이건 배경 지정. 이건 뭐야? 글자 크기 지정. 자, 이건 높이 지정.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음에 잘 배우실 때는 이런 식으로 주석을 촥 달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구의 언어로 주석을 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여러분들의 언어로 적어야 돼. 본인마다 이게 자기가 자주 쓰는 그 말 스타일이 있잖아요. 말투. 이런 걸로 적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해가 좀 더 빨라. 왜냐면 남들이 적어놓은 걸로 그대로 적어놓으면 뭔 말이야? 도대체 제 인간 이거 무슨 소리 한 거야? 라고 합니다.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웬만하면 자세하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막 책 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책이 있으면 좋지만 책이 없어도 공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소스가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그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뭐 눈을 얘기하는데 아마 또 잔소리처럼 계속 얘기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넘어갈게요. 이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주소 처리 잘 달아 놓으시면 되고요. 띄어쓰기는 이렇고요. 띄어쓰기 이렇게 잘 안 쓴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지금 늘린 거예요.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환경 다 맞춰줬어. 자, 얘 클릭할 때마다 색깔 바꾸고 리셋 누르면 이제 다시 초기화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왠지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모르겠다고요? 같이 하면 되죠, 뭐. 네.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 태그, 이제 HTML을 볼 필요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무조건 본인이 바뀌거나, 본인이 뭐 이벤트를 준다거나 할 때 뭘 부터 해야 돼? 변수 선언부터 해야 돼. 자, 그러면 변수 몇 개 선언해야 돼? 4개 선언해야 되겠죠? 자기가 본인이 바뀌어야 되니까 3개, 그쵸? 박스들. 그 다음에 누구? 클릭했을 때 리셋 버튼 하나. 걔까지 총 4개가 변수 선언이 돼 있어야 돼요.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럼 변수 선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걔는 이제 박스 1, 01이라고 할게요. 박스 01은 document get element 걔는 클래스 네임이었죠? 맞나? 클래스 태그? 클래스 네임이었을 거예요. 맞아. 확인. 예, 클래스 네임이죠. 얘는 섹션이었고, 박스 리셋이었고, 그 위에는 박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클래스명으로 했었으니까 사실 이 박스가 공인이 의미가 없죠. 예, 자, 이렇게 박스 S라고 붙일게요. 복수 형태로. 이거는 의미가 있는 S입니다. 예, 의미가 있는. 왜냐면 여러 개가 다 들어갈 거니까. 박스 3개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뭐 할 때? 클릭할 때 색깔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쵸? 클릭할 때 색깔이 바뀌어야 되니까 어떻게? 얘가 add event list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동작을 클릭,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다음에 행동을 지정해 줘야 된다는데, 행동 지정해 주기 싫으면 뭐 어떻게 돼? 네, 펑션 함수 직접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명 필요 없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 이렇게 하면 작동돼야 안 돼요. 빨리 고민해 보세요. 이거 저기 되나 안 되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 빨리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복수 형태로 들어가는 애들은 몇 번째가 실행이 될 건지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배열 형태로. 배열이 지금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걸 배열 형태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 야, 몇 번째야? 너 어떻게 실행할래? 이걸 지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됐어? 예, 여기가 잘못됐어. 여기에다가 너 몇 번째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 그쵸? 몇 번째가 클릭을 했을 때 동작을 할 거냐 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되는지 명령어 쓰기 전에 뭐부터 찍어보라 그랬어? 로그부터 찍어보라 그랬죠? 자, 그럼 로그부터 찍어봅시다. 로그를 찍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이거는 뭐 그냥 박스라고 할까요? 자, 박스가 출력이 되면 지금 1번, 그러니까 0번째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행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개발자 도구 켜고 콘솔 창에다가 얘를 클릭을 해. 따닥 그러면 이제 박스가 따닥 출력되면 성공. 잘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얘를 복사해. 딱 복사해서 어떻게 복사 붙여내. 빡 붙여넣고 얘를 1번 그리고 얘 2번. 그럼 다 됐죠. 그 뭐만 넣어주면 돼? 여기 그 값만 넣어주면 돼. 자, 일단 첫 번째 클릭하는 애는 제가 뭐로 바꾼다 그랬어요?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경색도 바꾸는 거, 그러니까 CSS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맞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봐. 쫙 살펴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테스트 01 자바스크립트 이거를 다뤘었잖아요. 거기에 기록이 남아있으려나? 지난 시간에 또, 여기 있네요. 그쵸? 어딨어? 여기 있네. 띠롱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죠? 그쵸? 이거란 말이야. 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비스무리하니까 복사해. 그쵸? 내 코드에 갖고 와. 여기 붙여넣어. 주소 처리 끄고. 자, 그럼 이제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대상이 바뀌어야 돼. 내 스스로가 하는 거 우리가 그때도 했는데 뭐였죠? 예, 디스로 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디스 컬러가 얘는 컬러 필요 없죠. 컬러 필요 없잖아. 여기 왜 넣었어?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우리가 그때 레드로 바꾼다 그랬죠. 레드 빨간색으로 바꾸고 오퍼시티 필요 없죠. 오퍼시티 필요 없으니까 지워. 그냥 배경색만 바꾼다 했으니까. 이러면 끝. 다 했네.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되는지 짠 대단하죠. 맞습니까? 자, 물론 나중엔 좀 더 그 알고리즘적으로 훌륭하게 코드 짤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이건 약간 막 코딩 형태인데 그런 식으로 짜지 않더라도 더 현명하게 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관적으로 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눈에 얘기하는 거, 프로그램 코드를 복잡하게 짠다고 해서 좋은 코드가 절대 아니다. 사용자가 똑같이 느끼면 그냥 똑같이 잘 만든 코드예요. 물론 그 만드는 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뭐야? 어쨌든 결과만 도출해내면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최선의 코드를 뽑아낼 수 있으면 넌 잘한 거야. 그쵸? 무조건 복잡한 코드를 썼다고 해서 잘하는 코드가 아니거든요. 물론 실력의 차이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실력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그건 인정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의 사용자가 보기에 똑같으면 똑같거든. 예, 기능적으로 똑같거든요. 사실 코드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는 똑같이 작동을 한다면 틀린 코드가 정답이지만 다른 코드예요. 다르고 그냥 쉬운 코드, 이지한 코드죠. 남들이 만든 건 하드한 코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버그 없는 코드가 제일 좋은 코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 두 번째 버튼을 쭉 클릭을 하죠. 자, 그럼 두 번째 버튼 뭐 한다 그랬어? 얘는 파란색으로 바꾼다 그랬죠? 그럼 블루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드는 뭘로 바꾼다 그랬어? 노란색으로 바꾼다 그랬나? 뭐 그렇다 칩시다. 그냥 노란색이라고 합시다. 그냥 노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됐죠? 훌륭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훌륭하다고 좀 느껴집니까? 대단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리셋만 남았죠. 리셋. 뿅. 리셋. 자, 이 리셋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차이는 있어요. 이 사람이 센스가 있냐 없냐 요런 차이.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 떠올랐으면 혹시 뭔가 알 것 같으신 분들은 일시정지해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시고 이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그 희열감이 장난 아닐 겁니다. 자, 그럼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직 뭐 배운 게 며칠밖에 안 됐으니까. 자, 아셨죠? 될 것 같은 사람들은 한번 일시정지 해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될 것 같다 하신 분들은 따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이 리셋 버튼은 우리가 안 만들어 놨어요. 아까 그쵸? 변수 선언을 일단 안 했으니까 키부터 선언을 한번 해봅시다. 짠. 이렇게 할게요. 리셋. 그 다음에 HTML 태그에서 기존에 있는 코드 헷갈리니까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이 뭐였죠? 클래스 명이 그냥 리셋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리셋. HTML 태그 안에 있는 리셋을 갖고 온 거죠. 자, 그러면 이 리셋한테 명령어를 줘야 됩니다. 너가 클릭이 되면 이라는 명령을 줘야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돼?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 똑같이 얘랑 똑같이 만들면 돼요. 얘랑 똑같이. 리셋이 클릭이 되면 인데 나는 얘가 이렇게 쓰게 하고 싶어. 이렇게 넘버링을 여기다 매기고 싶지 않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넘버링을 매기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다 넘버링을 하시면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셋 클릭 이벤트.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센스 컷?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자, 잘 모르셨으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따다닥 복사하고, 얘가 어디야? 블랙이죠. 블랙으로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번, 얘는 2번.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끝. 그러니까 이 리셋이라는 애를 클릭을 하면은 0번째 박스도 검정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박스도 검정색으로 바꾸고, 세 번째에 있는 박스도 세 번째 블랙 박스로 바꾸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눌렀으면 여기서 교체를 해주고, 리셋을 누르면 여기서 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물론 뭐 이렇게 반복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써가지고 또 알고리즘적으로 짤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러 없는 코드가 제일 잘 만든 코드라고. 에러 주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자, 빵 나죠.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리셋을 딱 누르면 검정. 재밌죠? 땅 리셋 땅. 그래서 새로 딱 누르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진이 가려져 있어. 살짝 딱 누르면 사진 딱 나오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사진 나오고, 세 번째 사진 나온 다음에 다시 리셋을 딱 시킬 수도 있죠. 여기 뭐 이렇게 리셋 버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로 연동을 해도 되고요. 지금 우리는 무식하게 약간 박스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미지 같은 걸로 하면은 좀 더 멋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실 시각적인 효과는 다 이미지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 기능적인 걸로는 그거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거든요. 예. 자, 어떠셨습니까? 재밌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랑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건데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